안녕하세요. 슈가레인의 조한빛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가레인의 조한빛 씨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더쿠키라는 쿠키 전문 매장을 오픈한 것은 아시죠?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신 구독자분들도 많으시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매장을, 원더쿠키 매장을 오픈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 경험 중에서도 가오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 사장님들도 많으시고 디저트 카페 사장님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언젠가는 카페를 오픈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장을 오픈하는 경험 중에서 가오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 가오픈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가오픈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논란들이 많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오픈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는.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가기 전에 일단 가오픈이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픈하기 전에 가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oft opening이라고도 하고, 일단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듯한 그런 오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 저는 제 가오픈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수정하고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을 보완했는지,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가오픈을 하면서 이 가오픈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았냐면 저는 2주로 잡았습니다. 이 가오픈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사실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2주 동안 가오픈을 했고, 그 2주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핵심인 거죠. 지금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가오픈 기간 2주 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조금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제품에 대한 부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뭐 제품의 레시피를 고치거나 어쨌든 제품 관련된 거. 또 한 부분은 이제 그것을 뭐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매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했던 그런 오퍼레이션상 이슈들. 그래서 그렇게 제품과 오퍼레이션,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저희가 카페를 하던 디저트 카페를 하던 아니면 심지어 뭐 화장품 매장 아니면 의류 매장을 하던, 어쨌든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품 자체가 상품 가치를 지녀야지 이게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오픈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상품, 이제 디저트를 예를 들면 디저트에 대한 레시피도 다 개발을 했을 테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까지, 포장까지 다 생각을 하셨을 테고 다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준비가 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픈을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에 포커스를 안 둘 수가 없어요. 마케팅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상품이 별로면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초반에는 반짝할지 몰라도 롱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한 건 항상 중요한 거지만 제품 자체가 아주 탄탄한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케이스에서 이 쿠키라는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완성도를 높이고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저는 사실 이 쿠키 매장을 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쿠키에 대한 레시피는 오픈하기 한두 달 전에 개발된 게 아니라 훨씬 전에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라지는 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제품에 대한, 이 쿠키에 대한 제품에 대한 부분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생산 측면이 있고 판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측면은 말 그대로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슈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시피대로 생산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공정이 약간 복잡하다거나,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공정을 좀 단순화시키거나 아니면 재료를 단순화시키거나, 저희가 재료들이 쿠키 맛 하나당 최소 10가지가 들어갑니다.
재료들의 숫자를 줄이는데도 사실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마다 각자 역할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특정 재료들을 사용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만약 맛의 영향이 거의 없다면 재료들을 조금 줄이거나, 그러니까 재료 숫자를 줄인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재고 관리도 편해지고 계량도 편해지고 조금은 개선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공정이나 재료를 단순화시킬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사실상 효율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키친에 3명이 있어요. 그래서 키친에 저희 주방에 3명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3명이 어떻게 업무 분담을 하면 좋을지, 업무 분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오픈 때 고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생산 측면이었고, 판매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쿠키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손님들의 피드백을, 이제 가오픈 기간이니까 저희가 손님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이거 드셔보셨더니 어떻던가. 왜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가오픈 기간 동안 2주 동안 다시 재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맛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 맛있다는 게 개선의 폭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셔보셨는데 그 맛은 어땠나요? 그래서 사실상 레시피를 수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주 동안 레시피를 정말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2가지 플레이버를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시즌별로 하나 정도 더 나올 수 있고, 혹은 12가지 중에서 바뀔 수 있고, 하지만 미니멈은 한 12가지를 저희가 가져가기 때문에 레시피를 여러분 12가지를 한 번씩만 고쳐도 12번 고치는 거예요. 그걸 2번 고치면 24번을 고칩니다. 사실 이번에 한 30번, 40번을 고친 것 같기는 해요. 네, 가오픈 기간 동안. 물론 대대적으로 근간을 흔들 만큼 바꾸는 건 아니고 조금 고쳐서 완성도를 그만큼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레시피 수정을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판매 측면에서 그런 레시피 부분, 피드백을 통한 레시피 수정 말고 또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패키징 같은 거, 패키징을 할 때 뭐 너무 느리다,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퍼레이션상 이슈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좀 느리다, 아니면 이 봉투는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혹은 손님들이 비닐봉투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비닐봉투를 이제 큰 대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각대 봉투에 넣고 그거를 또 봉투에 넣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비닐봉투 중자와 소자를 또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장에 대한 부분, 이제 판매죠, 그건 사실상. 네, 포장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실 포장은 여러분, 제품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덮개예요. 그리고 요즘은 갈수록 포장이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포장 자체가 브랜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포장에서 아끼시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쓰시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포장을 아끼면 여러분들 브랜드를 더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이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적인 부분과 생산 관련된 부분과 판매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오퍼레이션상 이슈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오픈 2주 동안 많이 해결을 했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엄청 다양해요. 뭐 딱 이거다 저거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몇 개만 들어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작업하는 동선, 그게 이제 홀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생산 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선이 이제 손님분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런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쿠키를 담아 드리고 포장을 뒤쪽에서 해서 앞쪽에서 드린다, 뭐 그런 이제 동선을 얘기하는 건데, 동선 이슈는 사실상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선 이슈 보통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업시간, 그것도 오퍼레이션의 일부죠. 그래서 영업시간 같은 경우 저희는 저희가 이제 북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전 11시에서 저녁 7시로 삼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크게 바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큰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인사관리죠. 인사관리가 이제 인건비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영업시간이랑도 연결돼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영업시간이 지금이랑 좀 다르겠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력을 재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생산을 했는데 뭐 생산 양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인력 한 명 더 뽑아야 된다 하면 급하게 한 명 더 추가 채용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바뀌게 되거든요. 네, 가오픈 기간 동안. 다행히 이것도 사실 제가 거의 조절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상 재고 관리랑 발주도 사실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하신 분들, 카페 운영하신 분들은 진짜 정말 몸소 느끼시겠지만 손님분들 와서 응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바빠요. 여러분들, 이 재료들 관리를 하고 재료 발주 넣는 것도 사실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커피보다도 디저트를 하게 되면은 재료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기본적으로 12가지 쿠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재료의 종류가 많습니다. 얼그레이 피치 같은 경우는 얼그레이 가루 주문해야 되죠. 피치 주문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코다 하면은 초코에는 커브주 초콜릿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코아 가루도 들어가죠. 초코칩도 들어가죠. 등등. 특히 디저트 매장 같은 경우는 재료들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발주를 넣는 것도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대리점을, 이런 디저트 재료들을 다 취급하는 대리점들을 찾죠. 그래서 그 대리점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웬만하면 다 취급을 하니까 거기서 주문 한 번만 넣으면 거기서 다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취급하는 대리점이랑 거래를 하면 편한 부분은 있지만 가격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분명히 이 재료들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취급하는 대리점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상 발품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몇 가지 주요 품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빼서 뭐 초콜릿이다, 아니면 버터다,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3군데나 4군데 업체를 가격들을 주기적으로 여러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 보고서 제일 저렴한 데서 주문하는 거죠. 그렇게 몇 가지 재료들, 주요한 재료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많이 안 쓰는 재료들은 대리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부재료들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게 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관리를 할 시간이 있냐, 아니면 정신적인 여력이 있냐에 달려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그래서 이런 재료 발주도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재고 관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오픈을 해서 어느 정도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남는 게 있어, 아니면 반죽이 남았어, 아직 굽지를 않았어. 네, 그래서 오늘 얼마를 구워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반죽을 놔둬서 내일 또 그거를 구워야 될지, 오늘 남은 것은 어떻게 보관해서 내일 판매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재고 관리의 부분들은 실제로 가오픈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그런 재고 관리 부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수익성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 가오픈 기간에 확실히 좀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정말 조그만 것들이죠. 뭐 기타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오픈 기간 동안 솔직히 인테리어 소품 관련된 것들 손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새로 사서 붙이고, 조금 약간 비어있다, 좀 심심한 것 같다 하는 부분에 포스터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제 쿠키 진열 방식도 바꿨어요. 그래서 진열 방식도 제 가오픈 기간 첫 주에 오신 분들은 제 쇼케이스에 이렇게 쫙 이제 낮은 쇼케이스, 낮게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약간 매몰되게, 약간 쏙 들어가게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쿠키를 놓았는데 조금 더 좀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릇에 올리면은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합판을 주문해서 합판을 천으로 씌우고 그 위에 쿠키들을 이제 그릇 위에 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고, DP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을 하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그만한 약간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이 오퍼레이션상 어떤 것들을 수정을 했는지, 보완을 했는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오퍼레이션상 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보완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 상품에 대한 부분,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 그리고 오퍼레이션상 좀 스무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시키고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 경험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정식 오픈을 한 상태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뭐 개선을 시키더라도 그냥 조금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슈가레인의 조한비셨습니다. 다른 베이킹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쪽을 눌러주시고, 베이킹을 더 깊게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슈가레인 온라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